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식재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돼지고기 품종 하나가 전 세계 주방에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 요리로 변신하는지 그 맛의 여정을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돼지고기가 뭐랄까 와인이나 최고급 소고기처럼 명품 식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바로 이 버켜셔 돼지고기 덕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풍부한 마블링이랑 깊은 풍미 때문에 돼지고기에 와규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 코스를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이 버크셔 돼지고기가 대체 뭔지 그 특징부터 시작해서요. 아시아, 서양, 그리고 한국을 차례로 돌면서 이 재료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이 버크셔 돼지고기가 왜 이렇게까지 특별한 대접을 받는지 그 맛의 기준점이 되는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버크셔가 왜 특별하냐고요? 그냥 뭐 지방이 많아서?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치 고급 소고기처럼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 즉 마블링이 아주 촘촘하고 고르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높은 pH 수치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고기가 수분을 꽉 붙잡아두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구워도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촉촉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은요, 그냥 느끼한 기름이 아니에요. 입에 넣자마자 버터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고소한 맛을 냅니다. 정말 다르죠? 자, 이제 첫 번째 목적지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아시아로 가볼까요? 과연 아시아에서는 이 최고의 재료를 어떻게 다룰까요? 그 답은 바로 재료 본연의 맛을 존중하는 그 정교한 기술과 철학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착지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버크셔 돼지를 쿠로부타, 그러니까 검은 돼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거든요. 특히 가고시마 지역의 쿠로부타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맛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가고시마 쿠로부타에서 단맛을 내는 성분이 일반 돼지고기보다 무려 6.7배나 높게 나왔대요. 6.7배. 이건 그냥 광고 문구 아니라 우리 혀가 직접 느끼는 데이터인 셈이죠. 그럼 일본에서는 이 엄청난 재료의 맛을 어떻게 최고로 끌어낼까요? 재밌게도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하나는 돈카츠, 뜨거운 기름에 순식간에 튀겨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육즙을 꽉 가두는 거죠. 반면에 샤브샤브는 어때요? 맑은 육수에 살짝 데쳐서 고기 본연의 그 순수한 단맛과 풍미를 아주 섬세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 요리의 핵심 철학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지방이 곧 풍미다. 방금 봤던 일본의 미니멀리즘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중국에서는 홍셔우로우나 동파육처럼 고기를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조리하는 요리가 발달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버크셔가 진짜 자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풍부한 지방과 콜라겐 덕분에 몇 시간을 끓여도 고기가 퍽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젤리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려요. 그러면서 그 맛있는 소스가 속까지 깊숙이 배어드는 거죠. 살코기만 많은 돼지로는 절대 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서양에서는 이 버커셔를 어떻게 즐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그 정교함과는 또 다른 아주 푸근하고 전통적인 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영국입니다. 바로 이곳이 버크셔 품종이 태어난 역사적인 고향이죠. 무려 18세기부터 이미 맛있는 돼지고기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해요. 영국 하면 또 썬데이 로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돼지고기 로스트의 꽃은 바로 이 바삭한 껍질, 크래킹인데요. 이 환상적인 식감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바로 버커셔의 그 두툼하고 품질 좋은 지방층입니다. 이 지방이 고기 속은 촉촉하게 지켜주면서 껍질은 과자처럼 바사삭하고 부서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야기는 좀 결이 달라요.
재발견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거의 잃어버릴 뻔했던 그 진짜 돼지고기의 맛을 되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상황이 이랬어요. 20세기 내내 미국 양돈업은 오로지 효율만 쫓았습니다. 지방은 적고 살코기만 많은 품종을 대량으로 찍어냈죠. 맛은 뒷전이었고요. 그런데 미식가들과 셰프들이 그 잃어버린 진짜 풍미를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훈연하는 바비큐에는 버크셔 같은 재래 품종이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맛을 희생시켰던 효율성이 오히려 그 진짜 맛을 찾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여정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강력한 음식 전통이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정말 역동적인 곳이죠.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인의 한 사람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무려 30kg이래요. 이게 세계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와, 정말 돼지고기의 진심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단연코 구이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삼겹살 구이 문화의 버커셔는요, 그냥 맛있는 걸 넘어서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짝꿍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높은 pH, 즉 수분을 꽉 잡는 힘 덕분에 뜨거운 불판 위에서도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지방의 수분이 적어서 기름도 덜 튀고 겉은 훨씬 바삭하게 익습니다. 이렇게 잘 구워진 고소한 삼겹살 한 점을 신선한 쌈에 싸서 먹는 거? 이게 바로 한국식 바비큐의 정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전통적인 구이에만 머물지 않아요.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시도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즘 한국에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무끄라타입니다. 태국에서 온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판 가운데는 볼록하게 솟아 있어서 고기를 굽고 그 주변 움푹 파인 곳에는 육수를 부어서 채소 같은 걸 끓여 먹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이랑 전골을 합쳐놓은 완전 하이브리드인 셈이죠.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전 세계를 한 바퀴 휙 돌아봤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체 뭘 알 수 있었을까요?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버크셔 돼지고기의 여정은요, 전 세계 미식 트렌드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빠르고 저렴한 효율성만을 최고로 여기던 시대에서 이제는 재료 본연의 깊고 순수한 풍미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돼지고기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 음식은 과연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세계적인 흐름을 담고 있을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